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전 영상에 이어 책 팩트 플리스의 후반 5가지 본능을 요약, 정리한 영상입니다. 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님바. 먼저 쉽게 범주하는 오해, 일반화 본능입니다. 일반화 본능은 내 맘대로 사람이나 국가를 같은 범주로 묶은 뒤 그 범주 안에 있는 대상은 다 비슷하다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범주화는 생각의 틀을 잡는 작업인데 이렇게 유용한 기능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단 하나의 사례를 갖고 그것이 속한 범주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순한 범주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범주는 더 나은 것으로 바꿔야 해요. 예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렇게 두 개로 세상을 보는 간극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국가는 달라도 소득 수준이 비슷하면 삶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 수준이 다르면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랐어요. 사람들은 나라별로 흔히 범주를 묶지만 오히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소는 국가, 문화, 종교보단 소득이었던 거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특정 국가, 문화, 종교에 속했기 때문이라 말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다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이 마치 그 집단 거의 대부분이 그렇단 말로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절반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51%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죠. 내가 겪은 경험을 보편적이라 여기기보단 평범하지 않은 예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티니지에서 이렇게 짓다만 집을 봤다고 합시다. 이런 집을 보면 뭐지? 집주인이 좀 게으른가? 계획성이 없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꽤나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2, 3단계에선 저축을 하러 은행에 가기가 어려운데 집에 돈을 그냥 쌓아두자니 도둑을 맞거나 물가가 올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벽돌은 웬만해선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유가 생길 때마다 벽돌을 사두는 겁니다. 근데 벽돌도 도둑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사는 족족 집에 붙이는 거예요. 천천히 더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있고요. 광범위한 일반화로 오판하긴 쉽지만 이 일반화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기존 사실에 의문을 품고 재평가해서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엉터리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 집단 간 계속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봐야 하고요. 다음은 사회와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는 오해, 운명 본능입니다.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그리고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에요. 뭔가가 지금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거죠. 운명 본능의 가장 흔한 사례는 아프리카가 계속 가난할 거란 생각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65세예요. 서유럽 신생아보다 17세 낮은 수치죠. 하지만 이는 그저 평균일 뿐 아프리카 중 티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는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인 72세보다 높습니다. 2단계 나라인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는 연간 5%가 넘는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IMF가 4단계 국가 기준 연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던 동일 시기에 말이죠. 운명 본능을 억제하려면 더딘 변화를 불변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연간 변화가 1%라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매년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수십 년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연간 1% 성장은 더뎌 보이지만 70년 축적되면 2배 성장이 되고 연간 3% 성장은 24년 뒤 2배 성장이 돼요. 당장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사회와 문화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바위가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다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다음은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과 해결책을 보는 오해,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정말로 이해하거나 안 것 같은 느낌을 즐기기도 하죠. 모든 게 단순하며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는 결핵을 뿌리 뽑고자 작은 버스 여러 대에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싣고 인도 마을 곳곳을 다니자는 계획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당장 뼈가 부러졌거나 설사로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병을 치료하겠다며 엑스레이만 찍어가니 사람들이 분노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치료는 단일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특정 질병과 싸우기보단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초 보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었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매우 가난한 산모의 목숨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좋은 치료법이나 기술을 사용하기보단 병원까지 올 수 있게 효과적인 운송수단을 마련하는 거예요. 산모가 병원에 오지 못하면 좋은 치료법을 지녀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은 없습니다. 세계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 점에선 수치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수치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도 물론 맞지만 수치만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문화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런 가치는 수치로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모잠비크 총리를 지낸 파스코알 모쿰비는 약간은 신선한 방법으로 이 경제 발전 정도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모잠비크는 매년
매년 5월 1일에 성대한 전통 행사가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자신의 몸을 꾸미고 행진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맨발인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작년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또 모잠비크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 건물을 올려야 되는 토대에 풀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새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문제를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해요.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내가 모르는 것에는 겸손한 자세를 지닌 채 망치 대신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는 연장통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손에 망치가 들려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거든요. 역사엔 단순한 유토피아적 시각으로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한 사람이 넘쳐나요. 맹목적 단순함은 자칫 파멸로 나아갈 수 있죠. 복잡함을 끌어안고 반대되는 생각도 고려하면서 문제는 되도록 하나씩 따로따로 해결하도록 해요. 다음은 특정 원인 탓으로만 돌리는 오해, 비난 본능입니다.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인데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악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기적인 악한 의도를 갖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안 그럼 세계는 너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본능은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비난 대상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장이 잠깐 졸아서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해요. 이때 사회는 맹렬하게 이 기장을 탓하며 비난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거예요. 기장이 왜 졸았는지,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졸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묻는 게 더 현명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좋아하는 대표적 사람들 중 언론인을 살펴볼까요? 흔히 사람들은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비난해요. 왜곡되고 과도하게 자극적인 뉴스로 사실을 전한다고요. 여기서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제외하고 왜 언론이 세상을 왜곡하게 전달하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전 영상에서 소비자들은 극적인 뉴스에 더 끌린다고 했죠. 내가 낸 기사나 뉴스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줘야 내가 돈도 벌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니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언론인 스스로도 극적 본능을 가진 인간이라 본인도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언론이 중립적이길 기대하는 게 현실상 불가능하고 언론이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전달할 수 없게 하는 언론 시스템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특정 개인이나 집단 때문이라기보단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물론 나쁜 일에 연루된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원인인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꼭 그 사람과 집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문제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적용됩니다. 사회를 꾸려나가는 것은 그 나라 국민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간호사, 교사, 변호사, 경찰, 소방관, 전기기사, 회계사, 배관공, 안내데스크 직원 등등 사회 기반을 구성하는 그물처럼 얽힌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내심을 갖고 주목받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를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해요. 개인을 비난하다 보면 정작 훨씬 중요한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그 대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합시다. 좋은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공을 돌리도록 해요. 다음은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오해, 다급한 본능입니다. 두렵고 시간에 쫓기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각날 때면 인간은 정말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빨리 결정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다급함에 쫓겨서 분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런 말도 자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해라.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다급한 본능을 자극하는 단골 멘트죠. 정말 그런가? 깊이 생각하기보단 뭔가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인간에게 이 본능은 매우 이루었습니다. 풀숲에 사자가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긴 해요.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나면 당장 피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즉각적 위험보단 보다 복잡하고 좀 더 추상적 문제를 마주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 이 본능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은 스트레스를 주고 분석적 사고를 막고 빨리 결정하게 유혹하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극적인 행동을 부추기죠. 지금 하라, 다신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문구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명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경고가 너무 남발되면 진짜 다급한 일은 무뎌지거든요. 양치기 소년처럼요. 2009년 엘고어는 기후변화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장했어요. 기후변화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죠. 이 계획은 꽤나 성공적이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당시 저자 또한 기후변화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했지만 두려움을 만들자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체계적 분석,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결정, 점진적 행동,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바꿀 지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고는 최악의 예상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위성사진 덕에 북극을 덮은 얼음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4단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정작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적할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스웨덴이 온실가스 배출을 분기별로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개선 여부에 관한 데이터는 모자란 상태예요. 기후변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식으로 대처해선 안 돼요. 특히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고까지 합니다. 기후변화와 이주의 관계는 많이 미약한데 난민에 대한 두려움을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고의적 과장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급함을 부추기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외칠 경우 진지한 기후과학의 신뢰도와 평판, 나아가 환경운동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할 땐 무조건 이렇게 된다보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해요. 가장 좋거나 나쁜 시나리오만 생각해선 안 되죠. 조급함을 가라앉기 위해 심호흡을 크게 한 뒤 관련 있는 정확한 데이터만 살펴봐요. 부정확한 데이터, 정확하지만 관련 없는 데이터를 조심하고요. 최선, 최악, 가능한 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할 대상을 제대로 알자는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냉철함을 잃지 말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지지하자는 뜻이죠. 세계를 과도하게 극적으로 보고 상상 속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진짜 문제와 해결책을 알고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도록 해요. 님바? 자, 이렇게 책 팩트플리스를 영상 2개에 걸쳐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이라 10가지 본능 모두 다루고 싶어서 영상이 길어져 버렸네요. 본능 10개 중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건져갈 수 있으면 전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님바였습니다.